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내 전공 과정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오사카 공립대학교의 홍연정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간다웨어 대학에서의 그 경험을 살려서 그 한국어 전공의 실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다웨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간다웨대는 도쿄 옆에 있는 치바에 있는 대학교로 2022년부터 4월까지 2년 동안 4월부터 그 2년 동안 그 대학에서 저는 근무를 했습니다. 1987년에 개교를 해서 그 개교 당시부터 한국어 학과를 설치하고 있어서 한국어 일본 내 한국어 전공으로는 꽤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일본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본 내에 대한 한류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행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가깝고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이미 생활에 스며든 것 같은 어떤 보편적인 양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와 그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대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과목으로는 사실 영어 외에 중국어나 한국어 거의 두 가지 선택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한국어 전공 코스를 만들거나 이미 전공 코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 인원을 늘리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서 소개할 간다웨대의 경우에도 2021년에 한국어 전공자의 입학수가 28명에서 56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안에서도 말하기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일단 학습자들의 동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하기에 대한 동기가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유사한 언어이다 보니까 일본어를 한국어로 기호를 바꾸는 능력이 곧 말하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법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에서 간다웨대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수업과 수업 외에서 어떻게 키워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다웨대의 한국어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오른쪽을 잠시 보시면 1학년, 2학년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 기초 과목을 거의 4회에서 5회 정도 듣게 되어 있고요. 3, 4학년 때에는 좀 자유롭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네모로 표시한 부분은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네모로 표시한 과목입니다. 4년 동안 간다웨대 한국어 전공의 어떤 흐름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학년 때는 한국어 기초 과목을 듣는데 그 안에 회화가 2회 포함이 되어 있고요. 2학년 때에는 이제 회화가 1회로 줄고 종합이라는 수업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 4학년 때에는 선택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1학년이 끝나고 나서 유학을 가는 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면 2학년이 지나고 나서는 유학을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유학을 이제 희망하고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 4학년 때에는 유학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취업 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 전공 필수에서의 회화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문법을 사용한 구어 연습 혹은 회화 연습이 많았다면 제가 2022년에 간다웨대에 갔을 때부터 회화 교재를 새롭게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교재 본문 내용을 좀 변화를 주어서 한국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문법 연습은 물론 초기의 학습 단계에서는 정확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듣고 말하기나 대화 만들기, 그림 보고 말하기 등과 같이 좀 연습 문제를 좀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예가 지금 이와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시사라든지 듣고 말하기 이런 유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학년에서의 수업에서는 세 가지 아까 제가 네모 박스를 친 것 중에서도
제가 2년 동안 담당한 그 한국어 상급회화 1, 2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 상급회화는 제가 첫 해에 갔을 때는 서울대학교 5급과 6급 교재를 참고로 학습자들의 상황, 그러니까 한 수업당 90분이기 때문에 90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과 그리고 학습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미리 예습을 시키고 그 수업에서는 예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각 주제별로 자기가 이제 느낀 경험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관련 영상을 보고 더욱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수업이 너무 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2023년에는 조금 변화를 주어서 기능 중심 발표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토론하기, 그 찬반 토론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인터뷰하기,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한 이제 단편 한국 드라마를 활용해서 그것을 장면마다 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좀 이렇게 다양화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기에는 어떤 주제 중심과 기능 중심을 좀 결합한 양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수업에서 제가 느낀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저의 한계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가 좀 저하되는 시기라는 점과 관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학을 갔다 온 학생은 이미 내가 유학을 갔다 왔고 앞으로 한국어를 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여기서 더 한국어를 어떻게 말하기를 뭘 더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 그리고 유학을 가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국어로 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더 한국어 말하기를 해야 되지? 무엇을 지향해야지? 라는 점에서 의문을 갖고 그 학습 동기가 좀 떨어지는 학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차이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동기의 차이도 있고 물론 실력의 차이도 있어서 같은 2년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덜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이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용에 초점을 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한국어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반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학습자들의 성향상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뭔가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뭔가 허점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간담회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그 모의 유학을 경험할 수 있게 수업 외에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마르크라는 곳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라는 그런 다양한 언어권의 어떤 장소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나 뭐 다른 어학 전임 선생님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채트타임을 담당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언제든지 그 시간이 맞을 때 와서 한국어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교류를 하면서 뭐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좀 다양하게 그 수업에서는 교사 주도의 수업이었다면 여기에서는 학습자 주도의 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간다외대에서 1학년, 2학년의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문법 중심의 정확성이 추구가 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연습 문제 유형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시대에 맞게 내용을 좀 재편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 그리고 3, 4학년에서 제가 담당한 한국어 상급 회화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의 어떤 동기 저하, 그리고 개인차, 정서적성 일본인 학습자들의 어떤 말하기를 좀 자기 생각 말하기를 꺼려하는 정서적 성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이 좀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수업 외 마르크에서의 교류 활동은 학습자 주도의 그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렸지만 이용하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은 어떻지? 일본은 어때? 라는 자문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는 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유대 관계가 좋아진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과제는 외국어 환경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지향점은 어디인가라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1, 2학년 때는 유학을 대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플러스 학교생활이 중요하다면 3, 4학년 때에는 뭐 한국어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활용하여서 그 개인의 사고력이나 논리성을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한국어 사용이 좀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인간관계, 직장과 뭐 가정생활에서의 그런 관계를 좀 경험해보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원만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본어를 한국어로 기호화해서 그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말하기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좀 전달하면서 그 고급이 되면 될수록 이런 한국어, 일본어의 대화 스타일의 차이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